예,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몇 번입니까? 자, 143쪽 172번 질문입니다. 172번. 다음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건 항등식, 통분하는 얘기죠. 그래서 x분의 2 플러스 x-1분의 a, x-2분의 x-2분의 b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통분해라. 그럼 통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x, x-1, x-2분의 여기 2가 있는데 여기다가 널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셔야죠. x-1, 그 다음에 x-2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a 베이에 그럼 너는 x랑 x 빼기 2를 곱한 거니까 x 빼기 2 플러스 b 베이에 이번에 너가 원래는 있는 놈이니까 x랑 x 빼기 2를 곱했겠죠. 그래서 x랑 x 빼기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우변에 있는 식과 같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145쪽에 174번. 자, 부분분수 한 번만 더 언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부분분수야. 부분분수는 분모는 곱의 형태, 분자는 단일 분자 1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결과를 그냥 외워버리자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한 다음에 앞에 b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두 결과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형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선생님은 좀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B에서 A를 뺀 모습이 분자에 보인다면 알겠어요? 즉 양쪽에 B-A를 곱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A를 곱하게 되면 AB분의 B-A 여긴 분명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곱의 형태, 분자는 단일 분자라는 형태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찢기만 하면 된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찢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요걸 좀 더 선호합니다. b 빼기 a가 분자에 존재할 때. 자, 그래서 174-1번 같은 경우에 바로 인수분해 하면서 들어갈게. x 플러스 1 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3 분의 2 그쵸? 플러스 x 플러스 3, x 플러스 6 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지막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 분의 6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a, b잖아. 그럼 b에서 a를 뺀 게 얼마야? 1이죠? 분자에 보인다고 이렇게. 또 마찬가지 네가 a, b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b에서 a를 뺀 게 2잖아요. 그게 분자에 보이는 모습. 다 마찬가지겠지, 그치? 자, 그러면 부분분수에 의해서 그냥 찢기만 하면 된다.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여기 그냥 찢으면 돼요. 알겠죠? 너희들 뺀 게 여기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마찬가지 너 빼기 너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그럼 얘는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지워지잖아. 지워지고 여기가 플러스 지워지죠. 그렇죠? 지워지고 x 빼기 x분의 1 x분의 1도 다 지워지네. 답 0이네. 그냥. 괜찮나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1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7분의 1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다 풀어드리진 않을게. 자, A에서 B를 A, B라고 본다면 B에서 A를 뺀 게 얼마니까? 2. 너도 얼마? 2. 2, 2, 2. 맞아요? 그렇다면 분자를 먼저 얼마로 맞춰준다? 2로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앞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어, 그냥?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쪼개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175번.
모습인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것만, 맨 앞에 x(x-2분의 2라고 적혀 있는 건 좀 짚고 넘어가면 선생님이 깨알팁이라고 해서 a b분의 1은 b-a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부분 분수인데 여기가 양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적어질 때, 맞아요? 적혀질 때 이렇게 적혀지는 게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인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맞죠? 그쵸? 그럼 분명히 x랑 x 빼기 2 중에는 x가 더 큰 수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적을 때 x-2 곱하기 x분의 2라고 적어도 무방하죠.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럼 널 뺀 게 얼마니까 이제 2니까 분자에 적혀있네. 그럼 쪼개주면 된다. 요거만 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176번. 자, 1번에 따단. 자, 그럼 분자는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 번분수의 핵심은 분모를 없앨 수 있는 것을 분자와 분모에 동시에 곱해주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를 없애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어?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x 플러스 4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도 한번 곱해주지 뭐. 이렇게. 그래 놓고 얘를 분배를 따당따당 시켜주게 되면 x 플러스 약분되면서 얘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3, x 플러스 4 마이너스 이걸 곱해주게 되면 약분돼 버리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x 플러스 4로 묶이잖아. 그렇죠? x 플러스 4로 묶여지게 되면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2가 빠지면 1이잖아. 끝. 그냥 x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죠. 분모도 똑같이 곱해주게 되면 x 플러스 3 약분되면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4 마이너스 얘를 여기다 분배해주면 너 약분되면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4. 근데 또 무식하게 전개한 다음에 계산하지 말고 뭘로 묶을 수 있겠어요? 얘로 묶어주게 되면 x 플러스 4에서 x 플러스 3이 빠지는 거죠? 1. 끝. 얘가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원칙을 가지고 2번, 3번을 한 번 더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next. 180번. 180번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등식이 나온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xy가 0일 때 라고 나온 저 등식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문제부터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나누기, 자, 1 플러스 x, 1 플러스 y, 플러스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y 분의 x, 플러스 뭐야? y 플러스 1, y 플러스 x 분의 y 이렇게. 그래서 뭐 선생님 곱의 형태고 여기 단일 분자니까 좀 어떻게 부분수 해결 안 될까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오케이? 통분. 왜냐하면 여기 1 플러스 x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쵸? 1 플러스 y, 1 플러스 y 똑같이 보이고 이게 똑같이 보이니까 통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 더하기 x, 1 더하기 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자, 여기는 1이 있었고 너네가 있었던 놈이니까 너를 곱해주면은 x 플러스 y가 나타난다는 게 되겠네. 플러스 여긴 또 x가 있어요. 원래 있는데 x 플러스 1 너는 원래 있었던 놈이니까 1 플러스 y가 곱해지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 y가 원래 있었고 y 더하기 1과 y 더하기 x가 원래 있었던 놈이니까 1 더하기 x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럼 분자를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분자를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 x 플러스 y니까 x 플러스 y가 몇 개? 2개에다가 맞습니까? 또 여기도 xy, xy니까 xy도 2번 더해지네? 그러면 이렇게. 근데 얘가 0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분자가 0이네?
분수값은 0이죠. 122쪽에 있는 연습문제 스텝 2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오케이? 자, 111번. 자, 두 함수 fx는 x 플러스 a, 그 다음에 우리 gx는 x 마이너스 2랑 x 제곱인데 x 마이너스 2는 x가 2보다 작을 때 보시는 거고요. x 제곱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보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때 f 합성 g0 플러스 g 합성 f0은 10. 자, 얘를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이제 복습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동그라미 과감하게 지워주면서 이렇게 적어주라고 했죠. 그렇죠? 동그라미 지워주면서 과감하게 이렇게 지워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0부터 한번 보자. F0부터. 그럼 F0을 집어넣으면 A죠. 그렇죠? 그러면 A니까 너는 G, A가 일단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얼마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G0. 그럼 G0인데 G를 보는데 함수가 두 개야. 그럼 넣을 수 있는 숫자를 봐야죠. 그럼 0을 보시면 0이 2보다 작은 수죠. 그러니까 여길 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너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F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죠? 그쵸? 요렇게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얼마가 나온다? 10이 나온다. 근데 이제 GA가 문제죠. A가 과연 AX 값이 2보다 작을 것이냐, 2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냐. 맞죠?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A가 2보다 작다면, A는 X값을 대표하는 겁니다. 2보다 작다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집어넣으면 A-2야. 그럼 A-2가 2배가 되시는 거겠죠. 그쵸? 그게 얼마야? 10. 그럼 A-2는 얼마 나온다? 5. A 얼마 나와? 7. 근데 이게 될까 안 될까? A는 분명 2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즉 여기 요 범위에 있다면 집어넣으면 A 제곱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A 제곱을 여기 넣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식은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되는 거 느껴지고, 그럼 여기가 10이거든요.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12 되시겠네. 넘어오면 마이너스 12가 빵 이렇게 되죠. 그럼 A는 마이너스 4거나 3이 나올 텐데 A가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3만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번, 112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문제죠. 112번. 자, 두 함수 fx가 마이너스 x, gx가 2x 마이너스 1. 이거에 대하여 h 합성 g 합성 f가 f다.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어차피 합성함수는 결합이 성립이 되니까 h가 우리가 궁금한 놈이잖아. 얘를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잠깐 떼놓고 이거 먼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G합성 F라는 건 F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기다 F를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2x-1을 집어넣어. 근데 얘가 요만큼인데 걔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 h에다가 집어넣으란 얘기가 나오시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나온다고요? fx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게 되겠죠. 야,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치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니? 자,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요 식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t로 치환해주게 되면 ht가 되시겠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신 다음에 요걸 바꿔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 바꿔주면 2x는 t 빼기 1. 그래서 x는 2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1. 오예. 넣어주면 2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요. 근데 hk가 4래요. 여기다 이제 k를 넣었을 때 4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k를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k 플러스 2분의 1이 얼마 나온다? 4. k 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113번 보시겠습니다. 자, 집합 x가 1, 2, 3, 4, 5. 그 다음에 fx가 또 갈라져 있네요. x가 1일 때는
그냥 5래. 아, 이게 무슨 말이야? x가 1일 때는 5다. f1은 그냥 5란 소리. f1은 5.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면 x에서 1씩 까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수어는 저번에 수업할 때 엄청나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계산했던 걸 계속 대입하세요. 맞습니까? 앞에서 나온 걸 계속 대입하세요. 자, 그러면 이때 F 2022의 3, F 2022의 3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될 텐데 차근차근 우리는 F1의 3부터 그럼 3은 1보다 큰 수니까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하나까지는 2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그러면 F2의 3은 나온 놈을 다시 넣는다는 거거든요. 2가 나왔어. 근데 2는 1보다 큰 놈이잖아. 집어넣으면 하나 까이니까 얼마?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F3의 3은 이 나온 놈을 다시 넣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1일 때는 얼마야? 5. 괜찮니? 맞아요? 그 다음에 F4의 3은 그럼 5를 다시 넣을 건데 5는 1보다 큰 수니까 집어넣어주면 하나 까이는 거죠. 4. 바로 대답해 볼래? 그 다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 까이는 거잖아.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럼 F6의 3은 또 하나 까이는 거잖아. 그쵸? 2. 5, 2에. F7의 3은 또 하나 까이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1이 나오면 다시 얼마가 된다고? 다시 얼마가 된다고? 5가 된다고. 이렇게. 5, 4, 3, 1, 5, 4, 3, 1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봤더니 지금 이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 그쵸? 몇 개마다 반복이 나타나죠? 5개마다 반복이 나타난다는 거야. 됐어요? 아, 그럼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는 이제 F6과 똑같고 그 다음에 너는 F7, F8, F9, F10 다시 너는 F11 이렇게 똑같아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몇 개씩 반복되기 때문에 5개씩 반복되기 때문에 5로 나눠 본다는 거야. 5로 5개씩 반복되기니까. 그러니까 얘네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나와? 1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아? 오케이? 아, 그렇구만. 이번에는 얘네를 또 5개씩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얼마로 나눠본다? 5로 나눠본다. 그랬더니 나머지가 얼마인 공통점? 2인 공통점을 갖는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너가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기에? 2이기에 얘 쪽 계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함수값은 당연히 얼마 나올 거다? 1 나올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됐어요? 4개마다 반복되면 얼마로 나눠봐야 돼? 4로 나눈 나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6개마다 반복이 된다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 됐어요? 시험 문제입니다. 자, 114번은 예, 한번 보시죠. 예. 114번. 자, x가 0부터 4까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대요. 이거 좀 잘 그려봐야 돼. 여기가 2, 4, 2, 4. 그래 놓고 여기다가 직선으로 쓱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근데 여기는 봐봐. 이거 삼각형, 직각삼각형인 거지, 그치? 근데 중점 연결 정리 생각나시나요? 맞죠? 그럼 이렇게 평행선을 띡 수선해발 띡 내려주면 요 길이와 여기도 어떨 거야? 같을 거야. 길이가 똑같아. 근데 요 길이가 2지, 그치? 그럼 요 길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됐어요? 아, 여기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랬을 때 F100의 1을 구하래요. F100의 1. 너를 구하래요. 그리고 또 얘가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엄청나게 자주 나온다니까. 그럼 F1부터, F1의 1부터 알아본다라는 거죠.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시죠. 그 다음에 F2의 1은 다시 나온 놈을 또 넣는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2를 넣어주면 얼마 나옵니까? 빵 나오시는 거야. 2,0이니까 빵 나오시는 겁니다. F3의 1은 또 다시 빵을 넣겠다라는 거야. 빵 넣었더니 얼마 나와? 4. F4의 1은 다시 4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4를 넣었더니 얼마 나와요? 2. F5의 1은 또 2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맞죠? 얼마 나와? 빵.
f6의 1은 또 0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0을 넣게 되면 또 얼마 나와? 4. 좀 느낌 오나? 204, 204.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몇 개마다 반복이 되고 3개마다 반복이 되므로 너를 얼마로 나눠본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1. 맞죠?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쪽 계열. 얘와 관련이 있겠구나? 답은 2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라고요. 납득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115번은 합성함수의 그래프여서 잠깐 패스 해주시고요. 117번도 패스할 겁니다. 그래서 116번까지만 풀고 다음 연습 문제까지 풀어본 다음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유리식 유리함수는 다음 타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16번입니다. 부함수 fx는 x 빼기 4, 그 다음에 gx는 잘 들어보셔야 돼. 이거 좀 어려워요. 실력업이라고 적혀있죠? 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7 너는 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f 합성 gx 너의 치역이 y가 1 이상이다.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아마 이런 말 했었을걸? 자봐. 요걸 예로 들어보면 요거 처음에 x가 있을 때 g라는 함수에 의해서 뭐부터 완성된다? gx가 완성이 되는 거고. 맞죠? 이 gx를 다시 한번 어디다 대입하는 거다? f에다 대입을 하는 거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f에다가 gx를 쳐 발라서 나오는 값. 그래서 얘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의역의 역할을 한다. 치역은 누가 치역의 역할을 한다고요? 얘가 치역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는 너에게서는 치역의 역할을 하지만 너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역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내가 이런 말도 했었을 거야. 그래서 결국 합성함수의 치역은 맨 앞에 있는 새끼의 값이다. f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y는 분명 저 f의 값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내 말 잘 들어. 알겠어요? 문자에 치중하지 말고 f 값은 분명 x 빼기 4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 이상이 나와야 돼? 1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x 빼기 4가 1 이상이 되려면 들어가는 놈의 숫자가 얼마 이상이 나와야 돼? 5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5 이상이. 맞아?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건데? gx를 넣을 건데 그렇다면 gx가 5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 g값이 5 이상이 나와야 되겠구나. 괜찮니?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프로 풀 거예요.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반드시 몇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요? 5 이상이 나오죠. 근데 이제 너는 이제 gx를 그려볼 겁니다. 알겠어요? 해도 돼?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요거예요. y좌편이 얼마? 7.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정도 되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얘가 지금 gx입니다. 이해돼요? gx야. 7이야. 근데 분명히 우리는 요 안에 들어가는 놈이 5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즉 gx가 5 이상이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gx가 5가 못 나오고 6이 나왔어. 얘가 6이야. 그럼 f6 얼마 나와? 2 나오지, 그치? 그러면 1 이상이라는 치역이 완성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치역 안에 1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 치역 안에 1이 있어야 된다고. 1 이상인데 1이란 값도 있어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 x가 얼마? 5. 맞지? 요 안에 값이 분명히 얼마가 되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고. 5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고. 근데 gx가 5라고 한다면 여기 말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 5. 여기 어디 말하는 거잖아.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 얘가 해줘야 된다고요. 뭔 말에 따라오냐? 그래서 이 그래프가 y좌편 얼마입니까? 7이죠. 7이고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이렇게요. 그래야만 gx 값이 얼마가 나올 수가 있고 5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맞아 안 맞아?
그럼 gx가 5가 되는 순간 f5가 되는 거지. f5가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1이라는 치역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 다음 5 이상의 값이 나오지 얘가. 그치? 얘가 5보다 커지잖아. 그럼 1보다 큰 값도 나오게 되는 거죠. 납득되니? 반드시 얘는 y값이 얼마가 나오는 곳이 있어야 돼? 5가 나오는 곳이 있어야 돼. 몇 군데? 한 군데. 괜찮나요? 지금은 당장은 이해가 안 될 거야. 결국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5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그러면 2a제곱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되시는 거잖아. 그래서 2배의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2a제곱. 얘가 꼭지점의 y좌표인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반드시 얼마여야 된다? 5여야 하겠다. 그래서 2a제곱은 2가 나오고 a제곱은 1이 나오시겠죠? a는 뿔마 1인데 a 컴마잖아. 여기가 a잖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자, 135페이지 스텝 2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자, fx는 5x 플러스 20. 그 다음 gx는 2x랑 x 플러스 25. 단 x가 25보다 작을 때고요. x가 25 이상일 때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f 인버스 f 네 하시고 g 인버스 40 플러스 이번에는 f 인버스 g 40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차근차근 보면 되지 뭐. 요거부터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g 인버스 40을 일단 우리가 스몰 a라고 둔다라고 한다면 ga가 얼마다? 40이다. 그럼 얘가 40이 나오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20. a가 20. 근데 그 a는 x 값이죠? 널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합니다. 그쵸? 맞습니까? 아, 그래서 그냥 a는 얼마다?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참고로 얘가 40이라고 한다면 그땐 15밖에 안 돼. 25보다 어때야 되는데? 커야 되는데. 15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a는 20이구나. 너가 20이니까 너가 20이야. 아, 너 20이구나. 그러면 f 20. 집어넣으면은 120 나오시나요?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네. 다음. 이번엔 g 40. 그럼 40, g 40은 이걸 보는 건데 40은 이쪽이네. 40 집으면 65 나오네요. 맞습니까? 65.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얼마? 65. 근데 또 마찬가지로 f 인버스 65를 b라고 본다면 fb가 65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죠? 그러면 b를 넣었을 때 65가 나와야 된다. 그럼 네가 65가 되려면 네가 45. 그럼 x는 9 나오시겠네요. 맞죠? 즉 b가 9가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9. 너 9. 끝났네요. 다음 125번입니다. 125번. 자, fx가 a배의 x-2의 제곱 플러스 b. 단 x는 2보다 작을 때 그렇고요. 축보다 작을 때죠. 그쵸? 축이 2니까. 다음에 x가 2 이상인 곳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다. 얘가 역함수를 갖는다 라고 나온 거예요. 역함수. 그러면 역함수를 갖는다 5-2에 1대1 대응 문제구나. 근데 갈라시오 맞습니까? 갈라진 함수에서는 한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속돼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맞습니까? 혹은 감소하면 감소해야 된다.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아,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인 거라고. 그럼 가보자고요. 2 넣었을 때 얼마 나와? 10 나오지? 뭐래?
이 넣었을 때 얼마나? 6 나오죠? 너도 이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6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B가 그냥 얼마라는 사실? 6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분명 얘가 이렇게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쵸? 혹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좋은 질문이에요. 2의 드모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다 2를 집어넣느냐.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분명히 2에서 여길 6이라고 봤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볼게. 어쨌든 그래프는 그려야 되니까.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여길 지나면서 기울기가 2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근데 얘는 2, B. 근데 일단 B가 6이라고 가정을 해본 거죠. 그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다만 그래프에서 빵꾸 뽕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2를 넣었다면 6에 대응이 되긴 되지만 그 함수값을 갖지는 못한다. 그냥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값을 알아보려면 얼마를 대입을 해야 돼? 2는 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에요. 예리했어요. 칭찬합니다. 근데 이해되셨나요? 일단 믿어.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어쨌든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감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 어디를 볼로 그려야 돼? 아래를 볼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같은 내용에서 이거 여기 그리기가 어떻게 아래를 볼로 그린 걸 알아요? 아니 그냥 이거 무시하고 일단 그림이 아래를 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양수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붙으려면은 2에서 보면 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래를 볼로 그려야 되니까 A 분명 0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커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해돼?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A 플러스 B는 6임이 확실하거든? 근데 A는 6보다 큰 정수거든. 0보다 큰 정수인데 최소가 되려면 자동 A는 얼마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7.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126번. 자, 1대1 대응인 함수 세함수 FGH에 대하여 자, F합성 GX가 2x-3 그 다음에 HX가 X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 보세요. 사실 내가 얘를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싶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아니네? 이거 다음 문제가 그렇네?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푸시면 돼요. 자, 뭐냐면 봐라. 다 역함수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전체의 역함수를 바꿔준다면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F합성, G합성, H 이렇게 적어낼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먼저 완성해 보겠다고요. 근데 땡큐하게 네가 먼저 나와 있고요. 맞습니까? 너의 X자리에 누굴 대입했다? H를 대입했다. 맞습니까? 여기다 H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H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 여기 적힌 요 함수는 2배의 hx 빼기 3이 되시는 거고 그렇다면 2배의 x 플러스 1 빼기 3이 되시는 거고 결국 2x 얼마? 마이너스 1 얘가 되시는 건데 맞지? 그것의 역함수 1이야. 됐어 안 됐어? 이해되시겠습니까? 2x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얘가 나온 겁니다. 너의 역함수 얼마?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를 k라고 둔다라고 한다면 됐어요? 2x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서 k를 넣어서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납득되시겠습니까? 그래서 2k 마이너스 1이 1이다. 결국 2k가 2니까 k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자, 127번. 자, 얘가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나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되게 복잡하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3은 마이너스 1이다.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근데 얘는 됐어. 얘는 너무 쉽잖아. 그냥 F 얼마가 마이너스 1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얘를 그냥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적을 수 있겠고 거기에 2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 지금 x가 적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봐. 일단 요거 사전 지식. A랑 B랑 같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C를 더하나 여기다 C를 더하나 어때? 똑같죠? 근데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A랑 B랑 같아. C를 적거나 C를 적거나 값이 어때? 같지? 같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지? 그 이유가 뭐냐면 덧셈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같기 때문에 저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A랑 B가 같아. B랑 같아요. 그래서 빼기 C, 빼기 C 이렇게 적으면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하지만 빼기 C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왜? 뺄셈은 교환이 성립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뒤에서 뺄 거면 똑같이 뒤에서 빼줘야 되는 거고 요렇게 앞에다 적고 싶으면 요렇게 적은 건 돼, 안 돼, 이건? 이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이죠. 등호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똑같은 짓을 해도 등호는 항상 언제나 성립한다. 맞죠? 근데 교환이 성립이 될 때는 위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좌변은 앞에 뒤에서도 하고 우변은 앞에서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교환이 성립되지 않는 기호를 사용할 때는 뒤에서 뺐다면 뒤에서 빼야 되는 거고 앞에서 뺐다면 앞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맞아? 위치가 중요하다고. 근데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법칙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교환했을 때 같은 경우도 존재는 하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맞아? 그래서 잘 봐. 이게 너무 복잡해서 나 이거 하나씩 날려버릴 거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 날리려면 앞에서 뭐 합성해주면 돼? G를 합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너도 G를 합성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너 날아가는 거라. 날아간다기보다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항등함수 합성은 그냥 없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쵸? 요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나 싶었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많이 어렵지 않지는 않잖아. 그죠? 모르는 거야. 이해하기 괜찮잖아. 그죠? 네. 그럼 이번에 널 또 날리고 싶어. 그냥 뭐 할 것 같아? 그래서 앞에다가 뭘 합성할 것 같아? F를 합성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위치를 잡아서 똑같이 앞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F 합성 GX가 2X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도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F 합성 GX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F 합성 GX는 F에다가 X 플러스 C를 넣어주는 거고 여기다 X 플러스 C를 넣는 거죠. 그쵸? 그러면 A배의 X 플러스 C 플러스 B 결국 AX 플러스 AC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이놈이랑 이놈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A 얼마 나온다? 2. A가 2니까 2C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그놈이 얼마라고? 1이라고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직 요거 이용 안 했네. 그럼 F-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시는데 A가 2라 그랬거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나오거든요. 그게 얼마라고? 3. 아, 그럼 B는 얼마? 5 나오시겠네.
B5 집어넣으면 C값 나오시겠죠. 이렇게 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아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맞습니까? 저 내용을 지금 당장은 완벽하게 저게 왜 저렇게 될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야.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약간 저런 마인드도 필요해.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수학자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 수학 문제를 잘 맞춰서 좋은 점수를 내게 하려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흔치는 않아. 그래서 이것만 뭐 쫙 뽑아가지고 연습을 시킨다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이왕 본 김에 그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시키는 대로. 그래서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 문제를 매번 볼 때마다 어떻게 해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정복은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중에 나왔을 때 이렇게 또 해봐야지. 알겠습니까? 네. 다음 128번, 129번. 둘 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128번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보는 순간 여기다가 뭐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2. 여기 얼마? D. C. 이해되죠? 그쵸?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B, A, 1.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 F의 역함수를 GX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곡선은 fx라고 그려져 있는 건데 근데 나는 얘를 그냥 gx로 바라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자고? x축을 무슨 축으로 바라본다? y로 바라보고 y축을 뭐라고 바라본다? x축으로 바라보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제가 gx가 되는 거다. 그때 g 2분의 1 너를 다시 는 값을 구해라. 그럼 g 2분의 1 따단 여기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프까지 끌고 오면 b가 나오시네요. 너가 얼마 나온다? b. 다시 gb. 그럼 b를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넣으세요. 그럼 그래프에서 쭉 내려주면 뭐가 나온다? a. 이렇게. 답이 a예요. 허무하게. 뭐 a, b를 따로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129번.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129번. 자, 함수 fx가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a. 단 x는 0 이상에서. 그 다음에 그 역함수에 대하여 fx는 gx가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학기 때부터 내가 실근이라는 말은 반드시 교점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던 거 맞죠? 그쵸? 즉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맞습니까? 그런데 둘은 무슨 관계고? 역함수 관계고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문제가 나오면 과감하게 너 지워주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누구랑? y는 x와의 교점을 살핀다. 됐어요. 그래서 네가 뭔데? 너잖아.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와 누구? xy가 너네가 뭐가 돼? 교점이 있어야 돼. 교점이 있다면 너희 둘 x값이 있어야 돼. 즉 2차 방정식이 뭘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돼. 맞죠? 그래서 양쪽에 2배 당겨주면서 좌변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는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 써줄까요?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해주면 2a. 실근 가지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마쳤고 자, 유리식 복습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네. 유리식은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를 유리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y는 x분의 a가 기본형,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자, 근데 선생님이 함수를 하면서 정의역, 치역을 되게 중요하게 따지는 편은 아닌데
이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주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는 게 들어간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치역. 치역은 결국 y 값인데, y는 분수 값인데 얘가 0이 되려면 a가 0이 될 때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a가 0이 아니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y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실수가 바로 치역이 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 때문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닿을 수 없는 선 x는 0이 완성이 되는 거고, y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닿을 수 없는 선 y는 0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점근선 x는 0, 얘가 x는 0이시고요. y는 0, 얘가 점근선 되시겠고, a가 양수라면 자, 요 식을 잠깐 요렇게 보라 그랬어. xy를 a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a가 양수라는 말은 둘이 부호가 어떻다? 같다, 그렇죠? 부호가 같기 때문에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1, 4분면 쪽에 이렇게, 3,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때 얘를 점근선이 직각이기 때문에 직각 쌍곡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근데 a가 음수라면 둘이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2, 4분면과 4, 4분면 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2, 4분면, 4, 4분면.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점근선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0,0. 바로 얘가 우리 유리함수의 대표점. 원에서는 중심, 이차함수에서는 포물선. 맞죠? 그러한 대표점에 해당하는 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다. 다음 부가적인 것으로, 그래, a가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 a가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 근데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지금으로서는 원점이지만 기억하기로는 점근선의 교점을 기억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거기서부터 어쨌든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집니다. 작을수록 당연히 가까워진다. 이 정도 상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었죠. 대칭성이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됐었다. 대칭성은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점대칭. 근데 무슨 점대칭이냐면 점근선의 교점대칭.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시기 때문에 원점대칭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 다음 세 번째는 뭐였다?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그래서 하나는 기울기가 얼마? 1. 하나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시고요. 마찬가지 점근선의 교점. 지금은 원점이겠죠. 그렇죠? 그걸 지나는 직선. 즉 여기서는 지금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직선에 대한 선대칭을 구성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기본형에서 기억할 게 그냥 이 정도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뭘로 넘어간다? 표준형. 표준형은 기본형을 뭐한 형태? 평행 이동한 형태였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 x방향으로 n만큼, y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다고 한다면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대입하시면 될 텐데, y-n, 근데 마이너스 n을 뒤로 넘겨주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될 것 같고요. 맞죠? 그 다음에 x 대신 x 빼기 m을 대입해 준다면 x 빼기 m 분의 a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정의역부터 좀 알아보시면,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얼마가 아닌, m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시겠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될 수가 없어. 네가 0일 때의 y는 n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0이 될 수 없으니까 너는 n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y는 n이 아닌
모든 실수가 바로 뭐가 되겠다? 치역이 되시겠다. 이것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점근선의 개념이 나타나게 될 텐데 맞습니까? x가 m이 될 수 없으므로 점근선 x는 m이 되는 거고 y는 n이 될 수 없으므로 점근선 y는 n이 되시게 되겠습니다. 점근선의 교점은 그래서 m, n이 되시는 거고 맞죠? 점근선의 교점이 0,0에서 n,n으로 됐다는 사실로서만으로도 우리는 평행 이동량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 대칭성. 그래프부터 그려볼까요? 그래서 그냥 mn 둘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곡선을 먼저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동시킨다? 점근선을 먼저 이동시킨다고. 그래서 x는 0이었는데 걔를 x는 m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y는 0이었는데 그걸 y는 n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그래프는 따라서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이동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맞죠? 그럼 대칭성은 첫 번째 점대칭,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 대칭입니다. m, n 대칭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너랑 너에 대한 선대칭입니다. 맞죠? 즉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시고 그럼 기울기는 y는 플러스 또는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는 거고 m, n 즉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x-m 플러스 n, x-m 플러스 n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두 직선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둘을 연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연립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m, n이 나오는 거지. 바로 그게 점근선의 교점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라고. 엄마에 따라와. 그래서 평행이동된 형태에 해당하는 표준형까지 일단 알아봤고요. 이제 이 표준형이 된 것을 뭐 하게 되면 전개를 하게 되면 즉 통분해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무슨 형태가 나오는 것이다? 일반 형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저거를 계산해주겠다 이거야. 그럼 y는 x-m분의 a 플러스 n이었는데 통분을 위하여 분자분모에 똑같이 x-m, x-m을 곱해주게 되면 그럼 너는 x-m분의 nx가 나오시죠? nx 맞습니까? nx 이렇게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a-nm 나오지, 그치? 여기다가 내가 그냥 플러스 k라고 적어버리겠습니다. 단 k는 뭐야? a-nm입니다. 맞죠? 맞아? 그럼 봐봐. 분명히 a를 통해서 요 a를 통해서 1사분면 3사분면인지 2사분면 4사분면인지를 확인했던 거잖아. 그치? 근데 a가 요 k 안에 쏙 들어가 버리잖아. 쏙 숨어버리잖아. 이렇게요. 즉 너의 부호를 가지고 1, 3, 2, 4, 4분면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맞아요? 혹은 애들이 또 이거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 판단이 불가능해 일반형에서는. 알겠습니까? 일반형의 특징은 뭐야? 분자 분모에 모두 x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 분자 분모에 모두 x가 있을 때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는 여기서 바로 1사분면 3사분면인지 2사분면 4사분면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판단하냐? 점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점근선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다. 어떻게? 점근선, 그러니까 정의역, 그래 정의부터 알아보자. 정의역은 뭐만 생각하라고? 분모가 0 될 수 없음. 그래서 x가 m이 될 수 없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치역은 이건 일단은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정의역은 이렇게 봤잖아. 그치? 치역은 이렇게 보라고. 즉 x끼리 개수비를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x의 개수비. 그래서 y가 n이 될 수 없음. 이렇게요. 그러므로 우리의 점근선은 x는 m이 점근선이고 y는 n이 점근선이다라는 걸 1초 만에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다른 설명은 다 똑같아. 대칭성 m, n 점대칭. 선대칭은 y는 뿔마 한 다음에 x 빼기 n 플러스 n.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네. 다른 거 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란 말. 별거 없어. 네.
설명 끝. 자, 그러면 유리식 복습을 위해서 18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3을 평행 이동하면 y는 x분의 4라는 그래프와 겹쳐질 때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가분수로 한번 대분수로 한번 바꿔줄게요. 맞습니까? 그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분자의 분모가 보이도록.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a배의 x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플러스 a지. 맞죠? 그럼 다시 a를 지워줍니다. 다시 플러스 3을 해주면 이 식과 아래식이 어떤 거냐 말이에요.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너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적어주는 거고 이쪽은 플러스 얼마가 나온다? a가 나타나시게 되는 거겠네. 그럼 이제 얘는 기본형이 요게 되는 거죠. 얘가 기본형인데 맞죠?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분자에 있는 얼마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얼마가 나와야 되겠다? 4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쵸? 맞죠? 다음 155쪽에 188번 하면 되나? 맞아요? 자, 188번 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3 너의 치역이 나와서 치역. 필수 예제는 정의역이 나왔는데 얘는 치역이 나왔어. 하지만 똑같아요. 그래프 그립니다. 제발 그래프 꼭 그려야 되나요? 네! 그리셔야 됩니다. 그려버릇 하세요. 그럼 x는 분모가 연될 수 없잖아. 마이너스 2가 점근선. 이해되셔? y는 여기 보라 그랬지, 그치? y는 2가 점근선. 얘가 점근선. 선생님 얘가 양수니까 1, 3을 3, 3을 죽여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판단 불가. 점을 찾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x에다가 빼기 2 빼고 다 넣을 수 있지, 그치? 그럼 0 넣는 게 제일 편해. 0 넣으면 0,2분의 3 나오는 거 맞습니까? 2분의 3이 얼마야? 1.5지. 그러니까 요 정도 지나는 거야, 요 정도. 그럼 점근선 기준 몇 사분면의 점이야? 4사분면 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점근선 기준의 2사분면, 4사분면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치역이 뭐라고 나왔냐면 y가 2분의 3 이하 또는 y가 3 이상이 나온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가 3인 곳을 먼저 찾아보자 이거예요. y가 3인 곳. 됐습니까? 그럼 y가 3인 곳을 찾아준다면 2x 플러스 3은 3x 플러스 6 나오는 거 이해되시고? 그럼 x는 얼마? 마3 나오시죠? 아, 마3에서 여기 마3일 때 얼마가 나오는구나? 3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 3보다 큰 y값이 나온다는 건 그래프가 여기를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필요 없구나. 이걸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3이 아니라 얼마? y가 얼마? 2분의 3. 맞아요? y가 2분의 3. 곱해줘. 그러면 3x 플러스 6 나오시고 곱해줘. 그러면 4x 플러스 6 나오시네. 같으면 되는 거고 x는 빵. 맞죠? 아, 0에서 나오는 값이 아까 여기 2분의 3 여기였었구나. 근데 2분의 3보다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쪽 그래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그래프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하고 너를 정의하고 있는 곳은 마3부터 얼마까지다? 0까지다. 여기만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프 지금. 저게 정의역이 되시는 거죠. 맞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기 색칠 들어가 있으니까. 또 x가 얼마보다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건데 근데 그 사이에 마이너스 2는 정의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마이너스 2 레지스턴스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한번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거. 따라와. 다음 페이지. 이쪽도 뭐 확인 체크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191번 보시면 A, B 대칭이라고 나왔잖아.
맞죠? 그 A, B의 이름을 붙여봐. 그게 뭐야? A, B가 뭐야? 아, 유리함수 점대칭 나온 거잖아. A, B가 뭐냐고 점근선의 교점이란 말이에요. 적어놔. 191번에 A, B 대칭이라고 나왔잖아. 유리함수가. 그 말 자체가 이 A, B가 뭐란 소리냐고 점근선의 교점이란 소리란 말이야.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말은 X는 A가 점근선이고 Y는 B가 점근선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됐어 안 됐어? 근데 그 점근선을 우리는 일반형에서 1초 만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냐 안 했냐? 분모가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점근선이 X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일단은 외우자고 해서 Y는 너라 그랬죠. X의 개수비 맞습니까? 그래서 Y는 2분의 5가 점근선이 A, B 끝. 그럼 193번에 Y는 X 플러스 6이랑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나왔어. 이게 기울기가 뿔마 1이고 맞아 안 맞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그럼 너도 점근선의 교점 지나? 너도 점근선의 교점 지나? 같은 점을 지나? 두 개 연립하면 나오는 X, Y가 바로 점근선. 맞아 안 맞아? 네. 됐어? 끝. 숙제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194번은 또 일반형만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표준형을 또 까먹어. 이땐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A, Y는 B가 점근선이 되신다고요. 알겠습니까? 표준형. 그 다음에 이때는 이 K의 부호를 보고 1, 3, 4분면인지 2, 4, 4분면인지 물론 점근선 기준에 알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점근선이 3하고 2라고 나왔잖아. 그쵸? 그니까 네가 얼마라고? 3. 네가 얼마라고? 2. 됐어요? 그러면 A에다가 3, A는 빼기 3이네 그러면 빼기 3 넣고 여기다 2 집어넣은 다음에 됐어요? 근데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서 따란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2라고 적혀 있지. 즉 2,0을 대입해서 K값까지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 어려워 아직은. 그렇잖아. 어렵니? 괜찮죠? 자 이제 필수 발전제 13번 14번 15번이 진택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많이 안 어려워요. 보시겠습니다. 자 발전 13번 판별식 이용한다라고 일단 적어두세요. 발전제 13번에 판별식 이용 그래프 앤드 판별식 이용이라고 적어두세요. 자 Y는 X-1 분의 X-1 분의 2X-1 자 너가 Y는 KX 플러스 2가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부터 그리자고요. 점근선 X는 얼마 그려야 돼? 얼마? X는 얼마? 그쵸? 1 Y는 얼마? 2 현재 같이 대답 좀 해주시지.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참 편하죠. 0, 얼마? 1 지나는 겁니다. 여기 지나는 거잖아. 여기 그쵸? 그럼 점근선 기준에 몇 사분면? 3, 4분면 쪽이 점이니까 얘는 이렇게 그 지나는 그래프가 나타나시는구나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판단해 버릇하세요. 점이 나오든 기울기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 줄 거야. 얘는 뭐가 나온 거야? 점이 나온 겁니다. 몇 컴마 몇을 지나는? 0,2를 지나는 직선. 됐습니까? 얘가 너와 어떻게 되도록? 만나지 않도록입니다. 그런데 일단 식은 어떻게 세우는 거야? 만난다로 식을 세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난다로 식을 세우는데 그 근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요. 너와 너가 만날 경우 y값은 같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1 분의 2x-1은 kx 플러스 2라고 일단 식을 세우시는 거야. 그럼 양쪽 x 빼기 1을 곱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2x-1은 두 개 곱해주면 k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나오시는데 2x는 지워져 버리시고 kx의 제곱 마이너스 kx 뜻은 마이너스 1은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렇게요. 근데 너를 만족한 x값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 만난다면 x값이 존재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뭘 쓴다? 판별식 d를 쓴다. 됐어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k 네가 0보다 일단 어떠면 돼? 작으면 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건데 맞아? 근데 나는 일단 는 0을 찾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럼 k가 얼마 또는 얼마 나와? 0 또는 마이너스 4 나오죠? 접할 때를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즉 여기에서 이 곡선과 접하도록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이때 기울기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기울기가 어때져야 되는 거야? 이것보다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는 거예요. 오른쪽 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커지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마사보다 기울기가 커야 안 만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K가, K 역할이 뭐야? 기울기잖아. 우리 K 기울기가 마이너스 4보다 어때야 된다? 일단 커야 된다. 됐어? 근데 0일 때도 접한다고 나왔지만 사실 0일 때는 접한다기보다는 이제 점근선이니까 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고. 됐습니까? 0보다는 기울기가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K가 마사보다는 크고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물론 0일 때도 안 만나는 거지. 0일 때도. 이해되셔요? 그 등호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필수 14번 합성 보시겠습니다. 합성. 지겹도록 했다. 그쵸? 나온 거 계속 넣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러면 F1에 10. 10 집어넣으면 9분의 11. 이해돼요? 그럼 F2에 10은 널 다시 집어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9분의 11 마이너스 1분의 9분의 11 플러스 1. 물론 계산해도 돼. 숫자니까. 하지만 나는 분자분모 얼마 곱할 거라고 그냥 9를 곱할 거라고요. 9를 곱해주면은 11 마이너스 9 분의 11 플러스 9가 나오시면서 2분의 20. 10 뭐야? 다시 10 집어넣으면 저거 나오겠지. 그치? 다시 집어넣으면 또 이거 나오겠죠. 와리가리 하지 않겠어? 해서 홀수일 때는 9분의 11이 나오시는 거고 짝수일 때는 도로 10이 나온다. 그쵸? 짝수잖아요. 도로 10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101이에요. 101입니다. 문제 잘못 적었네요. 홀수잖아. 그치? 홀수면 뭐가 나온다? 9분의 11. 자, 그 다음 넥스트. 필수 예제 15번. 예, 유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역함수를 구해라,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차식이나 유리함수는 좀 예외적으로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1차식도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리함수는 그거보다 더 쉬워. 1초 만에 나오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얘가 f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f 인버스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는 y는 x의 식을 x는 y의 식으로 바꿔주는 게 일단 목적이었던 거잖아. 맞지요? 그래서 너를 일단 x는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쪽에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axy 플러스 by는 cx 플러스 d 나오죠. 그럼 cx랑 ayx를 묶어서 그러면 ay 빼기 c의 x는 맞습니까?
마이너스 by 플러스 d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x는 ay 빼기 c 분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었던 겁니다. 스텝 2, 이제 x 대신 뭘 집어넣어? y 대신 뭘 집어넣어? x를 집어넣으면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 인버스, 그럼 y는 됐습니까? 여기서 ax 빼기 c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로 바꿔주면 얘가 이제 역함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비교해봐봐. ax 똑같지? 플러스 d 똑같지? 근데 누구랑? c랑. 맞아? b만 자리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서 부호까지 바뀐 거죠. 그렇죠? 괜찮아? 저렇게 바꾸는 게 바로 유리함수 역함수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개만 자리를 바꾸면서, 개수만이야. 또 x까지 내리지 말고 너 개수랑 밑에 상수랑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주면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필수의 15번에서 f랑 f 인버스가 성립한대요. 이건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서로 같은 함수다. 그래서 x-1분의 ax 플러스 3이 fx. 그러면 누굴 주목해야 돼? a랑 마이너스 1에 주목하시고, 저거 두 개를 바꿔주면서 부호를 바꾸면 된다고. 그럼 x, a인데 마이너스 a가 내려오시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올라가면서 플러스 1x, 그래서 x 플러스 3 이렇게요.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 항등식이라고. 그럼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a는 얼마다? 1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다. 끝. 이렇게. 괜찮니? 근데 참고로 그냥 여기서 바라보면 너랑 똑같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여기 b랑 빼기 c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b랑 빼기 c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즉 b 더하기 c가 얼마라면? 0이라면. 알겠어요? 두 개를 더했더니 0이 나왔다면 걔는 역함수를 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양. 알겠습니까? 적어두세요. 하나. 저기 151쪽에 제목 옆에다가 적어, 초록색 제목 있잖아요. 거기다가 b 더하기 c가 0이라, 아니 거기서는 a 더하기 d 답이야. 거기서는 a 더하기 d예요. 거기 기준으로는 a 더하기 d, 위치가 그렇잖아. 그쵸? a 더하기 d가 0이라면 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나온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거 기준으로는 a 플러스 d입니다. a 플러스 d가 0이라면, 그러니까 서로 바꿀 위치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이 0이면 함수의 역함수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유리함수까지 모두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스텝 1까지가 숙제가 되시겠습니다. 무리식은 근호 안에 미지수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호 안에. 유리식은 분모에 미지수가 있을 때. 맞죠? 무리식은 근호 안에 미지수가 있을 때. 근데 근호 안에 있는 요 놈이 음수라면 이건 허수되는 거죠. 이미지너리 넘버. 그쵸? 그래서 걔는 함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 근호 안에 x에 관한 식이 있는데 얘를 우리는 실수 쪽에서 주로 다룰 거란 말입니다.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근호 안에 있는 fx가 반드시 0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실수가 되고 함수에서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맞죠? 그래서 206번 봐봐. 바로 옆에 3번 볼게요. 3번 개념을 익히기 3번. 루트 x 더하기 3 플러스 루트 2 빼기 x 분의 1 이렇게 해요. 얘가 뭐가 되고 싶대? 실수가 되고 싶대잖아. 끝난 거야. x 플러스 3 0보다 어떠면 된다고?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맞습니까? 2 빼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끄떡끄떡 하고 있다. 이씨.
아니야! 넌 뭐야? 분모잖아. 분모는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요. 나를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 나오고 여기서는 x가 2보다 작다가 나와서 요게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분모는 절대 0 되면 안 됩니다. 까먹으시면 안 되겠고. 207번도 한번 보시죠. 개념을 익히기 본 김에. 이거는 중3 문제죠. 그렇지 않니? 근데 나는 지금 너희들을 개무시 중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갈게요. 네. 예, 첫 번째 적혀 있는 거 근데 바로 완전 제곱식은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쵸? 플러스 루트. 다음 것도 바로 완전 제곱식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무엇과 같은 표현이다? 절대값 x-2. 절대값 x 빼기 3과 같은 표현이다라는 사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뭐 한다? 여기 적혀 있는 놈이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판단해봐서 양수라면 모양 그대로 음수라면 모양 바꿔서. 근데 x가 2보다 크거든. 2보다 큰 것이 2 빠진 건 양수거든. 모양 안 바뀌고 그대로 모양 안 바뀌고 그대로 x-2. 근데 이번에 x가 3보다 작거든. 그럼 작은 수 큰 수 빼는 거잖아. 음수가 나올 거니까 이번에는 모양 바꿔서 나오고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더하시라고요. 그래서 얘는 x 빼기 x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 빼기 3이 되시면서 플러스 3이 되시면서 답은 플러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음 166쪽 다시 넘어오셔서 무리식이 계산인데 그거 다 됐고 당연한 거 말하고 하고 있는 거고 분모의 유리화가 중요해요. 분모의 유리화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바로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 168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1번. 자, x가 루트 3일 때, x가 루트 3일 때,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요거를 구해라. 그럼 여기다 바로 루트 3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 바보, 멍청이, 똥개, 말미잘, 해산, 멍개. 알겠습니까? 그럼 뭐 하라는 소리야? 뭐 하라는 소리야? 유리화 하시라고요,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 알겠습니까? 그럼 분모의 유리화를 위해서는 뭘 곱해줘야 돼요? 합차공식.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합차공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느낌 오실 거야. 너랑 똑같은 놈을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습이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쟤는 그냥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 이렇게요. 자, 그럼 너는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이 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b제곱은 x 마이너스 1 분의 여기 완전 제곱인데 제발 완전 제곱식 얘를 물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것도 잘 외운 거지만 쌤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2ab 이렇게 외우는 걸 좀 추천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먼저 하란 말이야. 제곱하면 x 플러스 1, 제곱하면 x 마이너스 1 맞습니까? 두 개 더하면 2x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맞아? 2x 마이너스 2ab 두 개 곱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곱하는 거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나시게 돼요. x 루트 3이네. 일단 분모부터 x 빼기 x는 사라집니다. 맞죠? 그러면 1 플러스 1이니까 귀요미 2가 나오시겠네요. 2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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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그래서 x 빼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나오시겠고 답 집어넣어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13번 한 번만 더 보고 쉬었다 갈게요. 213번도 보겠습니다. fx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깨알 팁 하면서 부분분수는 누가 더 큰 게 편하다? b가 더 큰 게 편하다. 알겠습니까? 근데 유리화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누가 더 큰 게 편하냐면 a가 더 큰 게 편합니다. 생각해봐. 합차 쓸 거잖아.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럼 앞에 게 더 큰 게 편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부분분수일 때는
B가 더 큰 게 편하지만 유리화일 때는 A가 더 큰 게 편하다. 여기 깨야 할 팁이야. 순서를 뒤바꿔도 되는 거 맞아. 덧셈이니까. 그쵸? 그래서 순서를 뒤바꿔서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정말 먼지 같은 팁이죠. 근데 알아두면 편하겠죠? 유리화 먼저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리화. 그러면 루트 요렇게요. 여기다가도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앞에 거 제곱 x 플러스 1에서 뒤에 거 제곱 x를 빼주면 1. 분모 사라지겠다. 얘도 1도 있으나 마나네요. 근데 얘가 fx인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1 루트 2 빼기 루트 1 맞습니까? f2 루트 3 빼기 루트 2 f3 루트 4 빼기 루트 3 납득돼요? 그래서 얼마까지? f99까지. 그럼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가 나오시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쓱 지워주고 얘네를 뭐 하라고? 더해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나게 지워지죠. 맞습니까? 루트 4도 지워질 거고 루트 99도 지워질 거란 말이에요. 결국 남는 건 누구만 남겠다? 루트 100 빼기 루트 1만 남는 거니까 10-1은 얼마 나온다? 자, 무리함수 갑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는 y는 무리식이야. y는 무리식. 루트 한 다음에 여기에 fx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 일단 무리함수 우리 고1 과정에서 배우는 무리함수는 여기가 몇 차식이 들어갈 거냐면 1차식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1차식. 1차식. 그럼 1차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얘가 바로 되겠죠. 얘가 기본형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또 가장 기본은 a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y는 루트 x, 즉 a가 1일 때부터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a가 1이라면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거 맞죠? 0 넣었을 때 0 나오는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4를 넣어야 2가 나와. 맞아, 맞아. 아, 2가 나오려면 4를 넣어야 돼. 이렇게요. 3이 나오려면 얼마를 넣어야 돼? 9를 넣어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맞습니까? 이렇게. 맞아? 자, 나는 이걸 이렇게 할 거야. 봐봐. 정의역은 분명 근호환이 0 이상이다. 맞죠? 그래서 네가 0 이상이 나와야 돼.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근호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y는 양수밖에 못 나와. 그치? 그래서 위. 맞아요? 나는 지금 a가 1인데 양수지. 그치? 양수일 때 오른쪽. 근호 앞에 플러스잖아. 위. 알겠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겠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x는 0 이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느 쪽? 왼쪽 드시는 겁니다. 왼쪽. 그 다음에 근호 앞이 플러스지. 그치? 근호 앞. 그럼 또 양수가 나온다는 거죠. 왼쪽 위. 여전히 출발점은 0,0부터 시작을 하는 걸 겁니다. 맞죠? 0,0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ax를 볼 거예요. 그래서 a가 양수라면 됐어요? 0이 들어가면 안 되지. a는 0이면 안 되고 a가 양수라면 a가 양수면 또 ax 얘가 양수 0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a가 양수니까 지워버리면 x는 오른쪽. 근호 앞이 마이너스지. 그럼 어디? 아래. y 값이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잖아. 오른쪽 아래.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a가 음수라면 왼쪽 아래.
이렇게. 출발점은 0,0. 괜찮니? 어렵지 않죠? 네. 기본형 끝. 선생님 뭐 딴 거 설명 없나요?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그럼 그 다음 뭐 공부할 거야? 표준형 공부할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루트 a x 빼기 p 플러스 q 이렇게 나오는 게 표준형일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x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방향 얼마만큼? q만큼 평행되겠다라는 거지, 그치? 넌 출발점이 몇 컴마 몇이었어? 0,0이 출발점이었던 거야. 저게 대표점이야. 그럼 넌 출발점이 몇 컴마 몇 되겠다? 못 읽으면 바보 아니야. 이참처럼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돼? 그래서 p, q에서 출발해서 a가 양수라면 오른쪽, a가 음수라면 왼쪽, 근호 앞이 플러스라면 위쪽, 근호 앞이 마이너스라면 아래쪽. 괜찮나요? 끝. 그럼 그 다음 뭐 할 거야? 일반형 할 거지, 일반형. 정개하면 ax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정개하는 게 이것만 정개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널 어떻게 a로 묶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묶어줘서 가는 거겠네, 맞죠? 그럼 출발점 따져서 오른쪽 왼쪽이냐 위쪽 아래쪽이냐 따져서 그림을 그려주면 끝. 개념 끝. 실전을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려워. 안 어렵죠, 그쵸? 172쪽 보시겠습니다. 172페이지에 필수 2번 보실게요. 자, 1번입니다. y는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를 일단 2로 묶는다고 됐어요? 2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나오시고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점 몇 컴마 몇? 마이너스 2 컴마 1 됐습니까? 마이너스 2 컴마 1 1 출발점으로 하여 양수면 어디 쪽? 오른쪽. 플러스잖아. 위.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정의역을 말해볼까?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다. 출발점보다 오른쪽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치역은 출발점이 얼마야? 1이지, 여기가. 1보다 큰 쪽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보다 위에 있는 쪽이 치역이다. 다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다음 두 번째. y는 루트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쪼렙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빼기 2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출발점 몇 컴마 몇? 그쵸. 2 컴마 마이너스 1. 여기가 출발점이 되시겠고 어디? 왼쪽 위. 이렇게 된다는 게 맞습니까? 그럼 정의역은 x는 얼마보다? 2보다 왼쪽이니까 작거나 같은 쪽. 치역 y는 출발점 마이너스 1인 거 맞죠? 그쵸? 마이너스 1보다 위쪽이니까 크거나 같은. 이게 치역. 너무 쉽잖아요. 나만 쉽나? 행복하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지. 다음 3번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연습할 거야. y는 근데 선생님이 책 이렇게 적을게. 루트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5 플러스 2라고 적어도 분석되시겠죠. 그쵸?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루트 2배의 x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 이렇게요. 출발점 2분의 5 컴마 2 나오는 거 확인되시고요. 2분의 5 컴마 2 나오는 거 확인되시고 여기서 어느 쪽? 오른쪽 아래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아래야. 그렇다면 정의역은 x는 출발점 2분의 5죠. 너보다 오른쪽이니까 크거나 같은 쪽. y는 출발점이 2지, 그치? 2보다 아래쪽이었던 거잖아. 작거나 같은 쪽. 이렇게.
괜찮지요? 네, 좋습니다. 다음. 출발점이 뭐라고? 대표점이라고요. 평행이동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한다고요? 대표점으로 설명하신다고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출발점을 가지고 평행이동량을 다 설명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필수 예제 3번 보시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선생님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적어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안 묶어도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맞아, 안 맞아? 얘가 0 되는 값. 2 1 2,1이 출발점. 동의? 출발점이 2,1이야. 선생님 그래프 안 그래요? 네. 왜? 우리는 평행이동량만 따질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적혀 있는 건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마이너스 5. 그럼 네가 0 되는 값 얼마? 4 콤마 마이너스 5가 출발점. 얘를 x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시키고 y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대표점으로 평행이동량을 알아보는 거니까. 너무 나 혼자만 신나서 하는 건가? 진서 잘 이해 안 됐어? 어디? 됐어요? 오케이. 필수 예제 4번. 얘도 너무 좋아. 왜냐하면 포물선은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증가하다 감소하기 때문에 맞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최대 최소를 알아봤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보셔서 알겠지만 무리함수는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왼쪽 아래.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맞지? 그래서 이 그래프라고 한다면 작은 게 최소값, 큰 게 최대값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납득돼요?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1. 너의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2까지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넌 출발점 몇 컴마 몇? 2 컴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2 콤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어느 쪽? 왼쪽? 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x가 얼마야? 2인 거죠? 근데 우리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보겠다고. 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그래프만 보겠다고요. 여기는 안 보시겠다고요. 그럼 치역은 y값 말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나와요. 2 넣었을 때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 나왔지? 이게 치역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쪼레빈이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시켜드리긴 했지만 맞죠? 그냥 처음과 끝값 넣어서 그쵸? 계산해주면 그게 치역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치역입니다. 필수 예제 5번.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마이너스 2,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로 가면서 여길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잠깐 쌩까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a 살려주시고요. 맞습니까? 출발점이 마이너스 2,1이 나오려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되겠어? x 플러스 2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놓고 몇 컴마 몇을 지난다를 통해서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를 통해서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를 통해서 그럼 집어넣어보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a 플러스 1이 나오는데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 나오셔야 된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 루트 2a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이렇게 되시겠고 제곱 당겨주면 2a가 4니까 a는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a 2였구나. 이제 전개하면 a, b, c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쉽죠. 그렇죠? 이제 필수 예제 6번 별표 5개짜리가 나오시죠.
자, 적어주세요. 필수예제 6번에다가 얘도 반드시 그래프, 판별식 앤드 그래프. 판별식과 그래프를 모두 따져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접할 때 접할 때 그리고 출발점을 지날 때 다시 접할 때와 출발점을 지날 때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무리함수와 이 직선이 두 개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개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이 그래프, 내가 분명 그래프와 판별식을 통해 알아볼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래프는 따란 출발점이 몇 컴마 몇? 2,0 맞죠? 2,0을 출발점을 하시고 여기 출발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위 맞죠? x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이잖아요. 왼쪽 플러스니까 위.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나오면 반드시 뭘 판단해라? 기울기냐 점이냐를 먼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요 k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y 절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잘 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짜리인 그린 거야. 지금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지. 그치? 근데 내가 분명히 언제와 언제? 접할 때와 출발점을 지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접한다라는 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지. 이렇게 접할 때요. 됐습니까? 그때 y좌편 k를 알아보시는 거고. 그 다음, 출발점을 지날 때. 요때의 y좌편 k를 알아보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맞아? 그럼 그때부터 한번 가볼게. 그럼 출발점 지나는 건 2,0을 지날 때야. 누가? 직선이 2,0을 지날 때. 그럼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쵸? 이때 k 값이 얼마 나온다? 2가 나오시는구나. 이때가. 그럼 접할 때는요. 접하는 거 이렇게 봅니다. 접할 때 바로 뭘 쓰는 거야? 판별식 쓰는 겁니다. 접할 때. 누구랑 누가 만나? 루트 4-2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만나. 맞죠?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양쪽 제곱해줍니다. 제곱해주게 되면 4-2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나오시고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에 x가 나오실 것입니다. 플러스 k제곱 빼기 4는 0이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접할 때니까 얘가 근이 하나밖에 없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절반 공식 4분의 d를 쓰도록 하시죠. 그럼 절반 k-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실 것입니다. 그럼 너는 k제곱은 지워지죠? 마이너스 2k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얼마? 5. 얘가 판별식인데 접할 때니까 얘가 얼마 나올 때? 0 나올 때. 즉 k가 얼마 나올 때? 2분의 5 나올 때. 여기가 2분의 5일 때. 됐어? 자, 그러면 접할 때 k가 2분의 5거든. 그러니 k가 2분의 5일 때 몇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y좌편이 2분의 5보다 커지게 되면 만나요? 안 만나요? 그래서 k가 2분의 5보다 클 때는 안 만나. 0개에서 만나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접할 때입니다. 2분의 5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몇 개에서 만나? 2개. 그래서 이번에 k가 2분의 5보다 작아지면 일단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파란색일 때, 즉 k가 얼마일 때? 2일 때까지를 포함하여, 맞습니까? 이때가 2개 되는 거 확인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보다 더 작아지면 k가 더 작아져서 2보다 더 작아졌어. 그래서 몇 개에서 만나? 1개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k가 2보다 작다 할 때는 1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신다. 그래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이거 적어주면 되는 거죠. k가
2 이상 2분의 5 미만일 때. 2번 한 점에서 만나요는 너랑 널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가 2보다 작다. K가 2분의 5일 때다. 예, 또는이 되겠죠. 또는. 네. 세 번째 안 만나. 안 만나는 건 이때밖에 없죠. K가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 어렵나요? 연습 좀만 해보면 금방 정복될 수 있어요. 반드시 강조하는데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알겠습니까? 반드시 그래프와 판별식. 그러니까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래프와 판별식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데 특히 무리함수는 너무 잘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반드시 접할 때와 출발점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윤곽이 잡힐 것이다 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필수의 7번. 우리 무리함수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왜 판별식을 쓸 수가 없는 것인지, 판별식을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되죠. 가요. 자, 필수의 7번 역함수를 구해보렵니다. 무리함수 y는 루트 4x-2 플러스 1. 너를 일단 f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y는 x에 관한 식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x는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려면 일단 잘 보셔. y-1은 루트 4x-2가 나타나십니다. 양쪽 제곱 당겨줘야 되겠죠? y-1의 제곱은 4x-2가 나오십니다. 맞아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완전 제곱식을 풀지 않고 적어주는 게 팁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를 넘겨주면 4x는 y-1의 제곱 플러스 2가 나타나시게 되겠고, 결국 x는 4분의 1 y-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나타나시게 되겠네. 드디어 이제 f 인버스가 나타나시게 되겠네. x 대신에 y는 4분의 1배에 x 대신에 y 대신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적혀지게 되겠죠. 뭐가 나오냐고. 2차 함수가 나온다. 근데 얘 출발점 몇 컴마 몇이죠? 출발점이 2분의 1 컴마 1 맞아요? 근데 x가 2분의 1보다 오른쪽이니까 크거나 같은 거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위쪽이니까. 네가 뭐야? 정의역이고 네가 치역인 거죠. 그쵸? 근데 이쪽은 역함수잖아. 그럼 여기서 x가 했던 역할을 누가 하게 되면서? y가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치역이 되시는 거고. 알겠습니까? y가 했던 역할을 여기서 누가 하게 되면서? x가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정의역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얘는 분명 오른쪽 위로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인 거잖아.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잖아. 이게 역함수 될 수가 있냐고 없냐고. 안 되잖아. 근데 정의역을 바라보면 너가 분명 1,2분의 1 x는 1 됐습니까? y는 2분의 1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겨먹은 포물선이었을 것 같은데 1보다 어떤 쪽만? 큰 쪽만 보는 것이기에 네가 나오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가 1,2분의 1이야. 1,2분의 1이야. 근데 넌 출발점이 2분의 1,1인 거지. 여기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둘이 역함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쪽 포물선이라고요. 루트 1차식의 그림은 알겠습니까? 너는 뭐가 나온다고? 반쪽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구나. 됐습니까? 반쪽 포물선이 어떤 형태? 누운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무리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출발점 잡은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누운 포물선. 반쪽 누운 포물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판별식을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어. 언제만?
접할 때만. 왜냐하면 두 점에서 만난다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버리게 써버리면 판별식은 얘까지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 요 때는 몇 개에서 만나고 한 개에서 만나고 이 출발점을 지날 때가 두 개에서 만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밑으로는 몇 개에서 만나야 돼 원래는. 한 개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근데 판별식을 써버리면 이때도 두 개에서 만난다고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반드시 무리함수와 그 그래프 직선의 위치 관계는 꼭 그래프와 함께 판단을 해줘야 되고, 판별식은 언제만 쓴다? 접할 때를 위주로 사용한다. 반쪽 포물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판별식은 쟤를 완전한 포물선으로 인식한 다음에 식이 전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려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역함수. 근데 하나 더 풀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거꾸로. 밑에 2차 식을 다시 무리함수로 바꾸는 걸 연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난 친절한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229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9번. 보시면 이번에는 fx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단 x는 4 이하가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즉 얘는 다시 한번 바꿔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y는 역함수 구할 거니까 완전제곱식이 보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완전제곱식을 풀지 않는 게 팁이었다. 그치? 지금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빼기 6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너는 x-4의 완전제곱 빼기 6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만 여기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인 거지, 그치? 맞니 안 맞니? 그럼 여기가 지금 x가 4인 거잖아. 4보다 어떤 쪽? 작은 쪽이니까 여기만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치역 y는 얼마 이상이 나온다? 마이너스 6 이상이 나온다는 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했잖아. 다시 이제 넘겨줍니다. 그럼 y 플러스 6은 x 빼기 4의 제곱. 그래서 x 빼기 4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6이 나오시는 거죠. 제곱을 빼줘야 되겠네. 미안. 맞죠? 그러면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6 나오지. 뿔마 중에 하나 선택해줘야 될 거 아니야. x는 4보다 어때?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마이너스죠. 4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 맞지, 그치? 아까까지 되게 무시했는데 슬슬 좀 무리하면서 진가가 나타난다, 그쵸? 다 바꿨잖아 이제. 그쵸? 그래서 역함수 f 인버스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4로 적어주면 되겠고, 그럼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의 역할을 했던 x는 4 이하가 여기서는 y는 4 이하로 바뀌게 되면서 치역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아까는 정의역의 역할을 했던 y는 빼기 6 이상이 여기서는 x는 빼기 6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6,4가 출발점이죠. 마이너스 6보다 오른쪽이니까 큰 쪽 맞죠? 4보다 아래쪽이네요. 작은 쪽.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라스트 미션.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근데 사실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야. 그쵸? 기본 개념인데 함수만 무리함수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자, 하여 fx는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예, 8번입니다. 발전 예제 8번. 너랑 f 인버스 x가 만나는 교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역함수를 구해봐야지 죽여버릴 거예요. 알겠어?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을 살펴본다. 해도 돼요? 그럼 잘 봐. 해도 돼? 그러면 이제 루트 fx가 뭐예요?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죠? 너가 누구랑 만나는? x랑 만나는 걸 찾아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제발! 알겠습니까?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역함수 과감하게 삭제하고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 수없이 말했을 겁니다. 맞죠? 그럼 넘겨주면 루트 x-2는 x-2. 이 상태로 완전 제곱한 다음에 루트 안 없어진다고 찡찡대지 말고 루트만 남기셔야 됩니다. 제곱해주면 x-2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맞아요.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빵 빠라방빵 이렇게요. 그럼 x는 2 또는 3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2,2랑 3,3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교점을 살펴보긴 했지만 원래는 f 인버스 x와의 교점이죠. 맞니 안 맞니? 그럼 잠깐 볼게요. 너의 정의역은 출발점 2,2에서 오른쪽 위가 되기 때문에 따라와. 그럼 x값 2보다는 오른쪽,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쪽, 맞죠? 그럼 치역은 y 출발점 2죠? 2보다 y가 어떤 쪽? 위쪽이니까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너의 정의역은 네가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 교점은 특히 여기 x값을 보세요. 알겠습니까? 이 교점은 너와 너의 교점이잖아. 그럼 여기서 정의되고 여기서 정의돼야 되는 거 맞지?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좀 심화 문제로 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 여기 정에서 정의가 돼. 근데 여기 정의에서 안 되는 걸 애들이 체크를 안 해. 그럼 둘 중에 얘에서 안 되는 건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빼주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마 나중에 실전 문제를 풀다 보면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할 일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얘와 얘에서 둘 다 정의역에서 정의가 되는 교점이어야 한다. 라는 사실 정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1 차이 나고 1 차이 나는 거니까 1대1 대 루트 2에 의하여 거리는 루트 2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스텝 1까지가 숙제가 되시겠습니다.